최대 712%의 보조금을 받더라. 그러면 100원짜리가 812원이 되겠죠. 일단 약간 징벌적 개념으로 6.5%를 더 보탰어요. 표면적으로는 휴전 분위기로 가지만 실제로는 물밑에서 다른 부분을 둘러싸고 진검 관세 전쟁이 펼쳐지고 있다. 화웨이 AI 칩을 쓰면은 안 된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진짜는 지금부터다. 협상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일 수도 있고 실제로 이런 부분은 절대로 못 물러나겠다라는 의사 표현일 수도 있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은 화웨이에 대한 반감이 굉장히 심하죠. 사실은 중국 거를 그냥 못 쓰게만 해서 될 일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안 주면 또 못 만드는 겁니다. 서로 얽히고 설켜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단순하게 볼 수는 없어요. 지속적인 투자 이런 것들이 계속 이루어지게 되면 기술은 따라오게 돼 있어요. 자연스럽게 양분화될 수밖에 없는 거죠. 강준영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미국이 중국산 배터리 핵심 부품에 대해서 상계 관세라는 걸 부과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많은 분들은 이제 뭐 관세 전쟁 끝난 거 아닌가? 약간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닌가 봐요. 네, 그거부터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 들어서고 나서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부과한 관세가 총 145%, 그걸 맞받아치면서 중국이 미국한테 부과한 관세가 125%거든요. 그런데 보편 관세,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부과한 10% 말고 중국에게 펜타닐 문제를 삼아서 20%를 부과했어요. 그러고 나서 사실은 이제 상호관세라는 이름으로 부과를 한 부분에 중국이 맞받아친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은 30%를 남기고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보편관세 10%만 남기고 상호간에 115%를 유예한 거죠. 서로 90일간. 그런데 그 자세히 보시면 그는 트럼프 대통령 들어서고 나서 상호관세라는 명목으로 부과한 것만 원상으로 잠시 90일간 휴전을 하자라고 한 거지 기존의 관세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휴전을 하는 것도 약간 이제 완화를 하는 거는 분명하죠. 더 이상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치킨 게임이라는 극한 대립을 하는 것은 미중 서로에게도 유리하지도 않고 전 세계적으로, 왜냐하면 미국과 중국이 전 세계에서 갖고 있는 포션이 대단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전 세계 GDP의 거의 45%를 차지하고 있고 전 세계 소비를 또 45%를 하는 나라란 말이죠. 200개 나라 중에 이 두 나라가. 이게 계속 싸우면은 국제 경제에도 영향이 가니까. 그리고 애초에 트럼프 대통령도 이걸 고지고대로 중국한테 보고하려는 건 아니었다라고 얘기를 여러 번 했고 네. 중국도 그렇게 맞받아치는 이유가 저거를 그대로 부과하지 않을 걸 알기 때문에 받아친 거예요. 그래서 90일간 유예를 하면서 협상을 시작하기로 한 게 지난번 제네바 합의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벌어지는 것들을 보면 다른 부분을 두고는 각을 세우고 있다. 지금 말씀하신 상계 관세 같은 게 대표적인 거예요. 네. 상계 관세라는 거는 상계한다라는 게 계산하는 거잖아요. 계산하는 관세라는 뜻이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계산해서 상쇄시키는 관세라는 건데, 예를 들면 중국의 일부 제품이 정부의 보조금을 받아서 제품을 생산해서 국제시장에 나왔다. 네. 그러면 여기는 정부 보조금을 받아서 나왔으니까 원가가 굉장히 다른 기업들이 한 것보다 싸게 생산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흑연을 생산하는 업체들이 미 상무부에게 중국 쟤네는 이상하게 물건을 싸게 만들어 오는데 좀 조사를 해달라. 이래서 미 상무부가 조사를 시작한 거예요. 했더니 최대 712%의 보조금을 받더라. 그러면 이 상계관세는 뭐냐 하면 이 물건이 100원에 지금 들어와 있잖아요. 여기에는 712원이 안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더해서 700% 이상의 관세를 부과하는 게 상계관세입니다. 그러면 100원짜리가 812원이 되겠죠. 일단 712%가 들어갔으니까 거기다가 약간 징벌적 개념으로
부담으로 6.5%를 더 보탰어요. 그러니까 이게 거의 75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 당연히 지금 당장은 아니고 지금 예비조사 기관이다. 그러니까 예비 판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실로 밝혀지면 중국산 흑연은 그렇게 하겠다라고 한 겁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흑연은 굉장히 중요한 소재잖아요. 네. 배터리에도 들어가고 뭐 여러 가지로 들어가는 거니까 이게 전반적으로 상호 관세 부분은 약간 유예를 시켜놓고 다른 걸로 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마침 중국도 미국 제품에 대해서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게 있어요. 이 POM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뭐냐는 거냐면은 금속을 대체한 고정밀 플라스틱이에요. 이 플라스틱 제품에 대해서 덤핑 관세를 부과했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당신들 나라에서 파는 것보다 더 싸게 팔거나 원래 자기네 나라에서는 100원에 파는데 우리 동네 와서는 60원에 판다. 그러면 이건 덤핑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을 상쇄시키기 위한 관세를 부과하는 거를 반덤핑 관세라고 해요. 원래 100원인데 니네가 60원에 팔았으니까 40원을 내가 관세로 부과하겠다. 이런 식의 싸움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굉장히 표면적으로는 휴전 분위기로 가지만 실제로는 물밑에서 다른 부분을 둘러싸고 굉장히 심한 진검 관세 전쟁이 펼쳐지고 있다. 찐 관세 전쟁은 네. 지금 시작인가요? 이게 이제 90일간의 유예 기간 동안 협상하는 데서도 작용을 할 거고요. 특히 베센트 재무장관이 미국의 그 트럼프의 관세 정책을 이제 진두지휘하고 있는데 특별히 몇 개 분야는 우리가 미국과 디커플링을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그 첫 번째가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분야는 양보할 생각이 전혀 없다는 거죠. 그런 게 이제 최근에 나오는 화웨이 AI 칩을 쓰면은 안 된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진짜는 지금부터다라는데 관심을 갖고 쳐다봐야 되는데 트럼프는 전 품목을 대상으로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사실은 작년 5월에 바이든은 미국의 안전을 위협하는 전략 산업에 관한 제품들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를 했죠. 반도체, 태양광, 배터리 관련, 이 뭐 흑연도 다 그런 거야 관련이 되는 거지만 바이오 산업, 의약 산업 이런 것들을 전략 산업으로 간주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걸 하기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거의 연장선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그거 플러스 트럼프식 관세주의를 했는데 그거는 잠시 유예돼 있는 상태고 원래대로 진행이 되고 있고 더 강경한 형태로 특정 분야의 산업군 또 부품 제품에서는 강화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럼 절대로 미국이나 중국 혹은 양쪽이 물러나거나 협의가 된 게 아니고 오히려 이제 맛보기 끝나고 더 강하게 지금 서로 전략적으로 공격하고 그러니까 예, 요거를 두고도 이제 이것도 협상에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협상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일 수도 있고 또는 실제로 이런 부분은 절대로 못 물러나겠다라는 의사 표현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중 관세 전쟁이 끝나지 않은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실제로 교수님 제가 찾아보니까 중국보다는 미국이 조금 더 강경한 것 같은 게 말레이시아 정부가 중국 화웨이 반도체로 인공지능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계획을 밝혔다가 하루 만에 취소했거든요. 그거는 뭐 당연히 미국 정부가 만류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 화웨이라는 기업은 미국은 국영 기업으로 간주하고 있어요. 화웨이가 1987년에 만들어졌는데 겉으로는 민간 기업으로 돼 있지만 상장도 하지 않았고 보통 민간 기업은 상장을 하잖아요. 상장도 하지 않았고 이 이사회 의장도 인민해방군 출신이고 뭐 공안 출신이고 이래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거는 구정 같은. 그리고 연구원의 거의 절반이 인민해방군 소속 연구기관의 연구원을 겸직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벌써 2010년 11년부터 미 의회에서 화웨이라는 기업이 실질적으로 중국의 정부의 지원을 받는 기업이다라고 이런 게 이제 알려져 있었고 화웨이가 만드는 이 소위 어센드 칩이라는 게 미국이 볼 때는 이거는 미국 기술을 사용해서 만든 거다. 그러면 이게 세컨더리 보이콧에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기업의 기술을 이용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미국 성분이 들어가 있다. 이게 순수하게 중국 게 아닌데 그거를 중국 거를 사서 쓰면 그러면 결국은 미국
미국 기술을 훔쳐다 쓴 거나 뭐 마찬가지다. 화웨이 제재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화웨이에 대한 반감이 굉장히 심하죠. 그런데 이제 말레이시아라는 나라가 우리가 화웨이 AI 칩을 가지고 뭔가 AI 센터도 만들고 막 하겠다라고 한 거예요. 사실은 이제 미중 간의 반도체 패권 전쟁, 기술 전쟁이 시작이 되면서 최근에 이 말레이시아라는 국가가 중간에서 눈치 보는 많은 그 기업들을 유치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디 마땅하게 자국의 기술을 완전히 뭐 예를 들어서 한국이나 뭐 이렇게 대만처럼 완벽하게 최종재를 AI 하이엔드 반도체를 생산할 수 있는 데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좀 이렇게 섞어서 하기도 하고 기술 협력도 해야 되는 이런 기업들은 말레이시아로 많이 갔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뭐 엔비디아나 마이크로소프트나 이런 그 미국의 거대 기업 설계하는 반도체 설계 회사들도 말레이시아에 R&D 센터를 두고 기술 연구소를 두고 이런 게 쭉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기회에 말레이시아는 자기네들을 약간의 반도체의 뭐 제3의 축이라고 그럴까? 이제 그런 거를 만들고 싶어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미국이 볼 때 화웨이 거를 가지고 쓰면서 이렇게 하면 중국 지향적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막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표현은 전혀 안 나왔지만 말레이시아가 발표를 했다가 하루 만에 안 한다. 그런 거는 이제 그런 복합적인 그런 게 들어있는 거죠. 이제 이거는 사실은 중국 거를 그냥 못 쓰게만 해서 될 일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걸 대체할 거를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미국이 일부 중국 거를 막기 위해서 아주 고사양의 그거는 아니지만 뭐 설계 이런 거는 미국들이 원천 기술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 그런 거를 공급해서 중국 거 안 써도 일부 미국 거를 가지고 가면 너희들 충분히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서 아마 기술적 영향력을 좀 확대하려는 그래서 중국의 기술적 굴기와 침투를 막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말레이시아가 뭐 내용은 모르겠어요. 미국이 정말 그렇게 압박을 했고 그랬는지 모르겠으나 전후 정황을 볼 때는 그런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루 만에 발표를 뒤집을 정도면 아무래도 압박이 있었겠죠. 교수님, 그러면은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중국산 반도체 말고 우리나라하고 지금 미국은 반도체 동맹 관계지 않습니까? 네. 그럼 미국의 이런 거를 잘 활용해서 우리나라 업체들이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이런 반도체 업체들이 반사적인 좀 이익으로 이렇게 좀 같이 갈 수도 있을까요, 시장을?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단순하게 보면 그런데 반도체 생태계가 그렇게 구성이 안 돼 있잖아요. 미국의 원천 기술과 뭐 일본의 소재 부품 장비와 한국과 대만 기업들의 제조 능력 여기에 뭐 많이 아시는 네덜란드의 ASML의 이런 노광 장비들 이런 게 복합적으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한 군데에서 문제가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소재 부품 장비도 예를 들어서 소부장 산업도 이제 일본이 많이 공급을 하고 있지만 진짜 핵심 원료들은 또 중국에서 갖다 써야 되는 것들도 있어요. 그 히토류 관련해서.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중국이 압박을 받는다 그래서 한국이 그거를 대체하거나 이렇게 될 수만 있으면 뭐 사실 상대적으로 도움을 많이 받지만 그러기가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지금 미국의 전반적인 흐름을 보면 다른 국가한테 반도체 패권을 주기가 싫은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SK나 삼성이 그걸 딱 한다고 그랬을 때 과연 그러면 SK나 삼성한테 기대면서 미국이 그걸 끌고 갈 거냐? 그러지 않을 거란 말이죠. 이미 IRA법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미국에다가 만들어라 공장을. 네. 애리조나, 텍사스에 이들 기업이 간 거고. 물론 반도체 설계를 엔비디아가 지금 AI 칩은 최고봉을 달리고 있지만 설계만 잘한다고 해서 모두 다 만들어내는 건 아닙니다. 그죠? 이제 주로台湾의 TSMC가 많이 만드는데 엔비디아의 칩의 설계를 구현하려면 반드시 우리나라 SK에서 만드는 HBM2라는 메모리를 층층이 쌓아놓은 그 고대역 메모리 칩이 있어야 돼요. 네. 그러면은 우리가 안 주면 못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서로 얽히고 설켜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단순하게 볼 수는 없어요.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거는 분명한 기술력을 갖고 있으면 그런 데 대해서 조금 더 자유스러워질 수는 있죠. 왜냐하면 그게 대체제가 다 있는 데서는 전혀 그걸 할 수가 없잖아요. 가급적 미국
회사가 우선으로 쓰겠죠. 그러니까 뭔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술 경쟁력이 있다면 만회를 할 수가 있다. 중국의 반도체 산업이 자신들의 목표대로는 안 오지만 저런 지속적인 투자 이런 것들이 계속 이루어지게 되면 기술은 따라오게 돼 있어요. 지금 화웨이의 어센드 칩도 7나노를 기준으로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보통 범용 반도체 그래서 뭐 20나노, 30나노, 40나노 이렇게 했는데 그거보다는 지금 훨씬 발달해 있는 거예요. TSMC나 이런 데가 뭐 2나노, 1.87나노 뭐 이런 거를 지금 하고 있는데 물론 격차가 많이 나죠. 그러나 쫓아오고 있다. 이런 걸 생각한다면 예를 들어서 트럼프 시기에 특별하게 중국에 대한 압박이 강해져서 반사이익을 받을 수 있지만 그것도 그 정도 시기에 한정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해야 된다. 있기는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러나 그게 이렇게 막 계속 옛날처럼 예를 들어서 메모리 반도체는 삼성, 뭐 시스템 반도체는 TSMC 이런 구도로는 가기가 어렵다. 그렇다면은 나름대로 세부적인 전략을 많이 짜야 될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지금 기술도 그렇고 공급망 패권이라는 게 이렇잖아요. 이제 중국이 갖고 있는 공급망 질서를 깨려고 한 게 미국이고 바이든도 그랬고 IPEF라든가 이런 걸 만들어서 지금 트럼프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면 지금 이 상태로 가게 되면 중국 중심의 공급망 시스템, 미국이 지금 도모하고 있는 미국 중심의 공급망 시스템으로 자연스럽게 양분화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구조가. 그러면 그것도 모든 부분을 다 우리는 미국 편할 거야. 이렇게 할 수는 없단 말이죠. 모든 부분을 다 중국 편할 거야. 이럴 수는 없는 거죠. 대한민국도 일부 제조업에 있어서는 경쟁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안별로 그거를 찾아가면서 쫓아가면서 특정 사안에 대해서는 미국과 특정 사안에 대해서는 중국과 교섭을 하고 협상을 하고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 맘대로 우리가 이 룰을 만들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분명하게 우리의 입장을 대변을 하면서 얘기를 할 텐데 그러려면 우리가 기술 경쟁력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속된 말로 CR이 맥히는 겁니다. 뭐 니네 맘만 들으면 다른 거 사서 쓰면 되지만 이렇게 나오면 안 되잖아요. 우리만 할 수 있어야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지금은 중요한 포인트다.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 간에 특히 반도체나 이런 걸 둘러싸고 AI를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 사실 AI 같은 경우는 지금 미중 간의 경쟁으로 완전히 압축이 돼버렸잖아요. 네. 우리는 말로는 우리가 AI 3대 강국이다라고 얘기하는데 3등은 지금 뛸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우리도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술력과 3등이라고 한다면 그 역할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이게 이제 미중 사회에서 한국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는 거에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교수님 질문 제가 바꿔볼게요. 저희 서두에 미국이 흑연 2차 전지 배터리 많이 들어간 중국산 배터리 흑연에 정부 보조금 받아서 했으니까 가격 8배로 올려라. 관세 8배 부과하겠다 했잖아요. 그럼 이게 전에는 지금 우리 국내 배터리 업체들이 힘든 게 아니 기술력은 우리도 뭐 더 앞서거나 뒤서거나 하면서 대등할 수 있는데 중국은 막 보조금으로 덤핑을 치니까 가격이 도저히 안 돼서 시장세를 뺏겨왔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 트럼프가 이렇게 중국을 강하게 압박한 요 기회에 좀 어떤 대등한 경쟁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한국과 중국은 배터리 방식이 달라요. 이제 우리가 훨씬 더 고급 기술이고 원가도 좀 더 비싸게 돼 있는데 중국의 CATL이라는 데가 소위 우리보다는 사양이 낮은 거지만 그거를 지속적으로 개발을 하면서 지금 시장 점유율이 거의 전 세계 38%까지 올라와 있어요. 네. 그전에는 우리가 더 많았죠. 네. K배터리가. 우리 이제 배터리 3사가 했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세계 시장에 먹히려면 세계에서 많이 써야 되잖아요. 네. 근데 유수의 자동차 회사들이 CATL 거를 채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안에 이 안에는 보조금을 받은 흑연이 들어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가격도 영향을 받게 되고 그럼 자동차 가격도 올라가게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원가 부담을 덜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는 나라에 그거를 살 수가 있잖아요. 우리도 이 지금 세계 배터리 업계 탑 10이 뭐 거의 중국으로 깔았는데 우리 포스코 계열사가 11등이에요. 11위. 가격은 우리가 공급하는 것보다 한 반 가격으로 중국이 공급을 하는데 지금 이렇게 상계 관세를 맞으면 우리가 경쟁력을 나름대로 가질 수 있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제품을 상대적으로 대체제로 썼더니 가격은 조금 더 줬을지 몰라도 품질이나 이런 게 훨씬 더 안정적이더라 하는 이런 거를 인식을 시키는 게 더 중요한 거죠. 근데 국제 이 원가 체제라는 거는 계속
계속해서 누가 더 싸냐. 가성비를 계속 따지잖아요. 그럼 가성비라는 거는 꼭 싼 거를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가격 대비 성능이라는 거니까. 주로 이제 먼저 생각하는 게 가격이긴 하지만 제품의 경쟁력을 어느 정도 담보할 수 있다면 일시적 또는 그 일시적 상황을 이용해서 좀 더 중장기적으로 한국 제품을 어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는 있다. 이런 생각은 해봐야죠. 근데 애초에 한국의 기술이 중국 기술보다 좋은 삼원계 배터리 계열로 가고 있기 때문에 기술이 좋은 건 알아요. 근데 가격이 좀 비싸서 안 썼던 거란 말이에요. 지금 이제 상계 관세가 저렇게 돼서 그게 가격에 중국산 배터리를 쓰는 자동차의 가격이 올라가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등까지는 아니더라도 상당히 근접한 경쟁으로 갈 수는 있지 않을까. 긍정적인 면도 있지요. 기회를 좀 잘 살려서 써봤더니 K 배터리가 최고더라. 그렇게 가야 됩니다. 좀 기술 개발 열심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